안녕하세요. 2023년도 제2회차 기출 인사 2급 이론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오셨을 텐데요. 무리 없이 나는 수월하게 문제 풀었어 라고 한다라면 문제될 거 없겠죠. 하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그 해당 문제를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한다라면 본문에 가서 그 내용을 한번 대비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무 프로그램 다루는 거 매우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DB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기출문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학습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ERP 구축이 여러분 ERP 구축 시 경험이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ERP 기능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식을 기업에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숙련된 프로그램, 그렇죠. 숙련된 소프트웨어 구축 방법론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자, 기업 업무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패키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맞죠? 구축 프로그램, 그죠? 구축 프로젝트를 컨설턴트에게 일임함으로써 경영진의 참여가 없어도 쉽게 구축이 가능하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영진의 참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언급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에서는 죄다 장점으로 속하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것은 만들어낸 것이죠. 장점으로 위에 주되게 언급되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단점이라면 뭐가 있죠? 라고 한다면 이렇게 컨설턴트에게 의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어떻다? 좀 각색을 해서 넣는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 낯선 그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정답 그래서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PaaS, PaaS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파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죠? IaaS,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지워줘야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변경해서 정정해서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네, 1번입니다.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뭐라고 들어가 있나요? 1번,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하라.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 줘야 한다. 맞는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니라 트랜잭션에 여러분 뭐래요? 포커스 맞춰라. 올바르지 않죠?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쵸? 이걸 바꿔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변환시켜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았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4번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으니 맞는 표현이죠. 네,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인사는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자, 주식회사 인사의 도입 방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결국은 매번 언급되는 문제인데 약간만 조금 고쳐놨다. 이런 느낌이 들죠? BPR과 ERP 시스템의 구축을 병행하는 방법. 아주 올바르다. 여러분 먼저 선행되면 베스트가 되겠지만 어쨌든 구축을 병행한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ERP 패키지를 맞추어서 BPR을 추진한다. 맞는 이야기. 자,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방법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 따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기존 업무에 따라서 그대로 패키지를 만든다? 그것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실 거고요. BPL을 그렇죠. 이렇게 실시한 후에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병행이 있어요. 물론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았죠?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인적 자원의 관리. 인적 자원의 관리에 여러 기능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서로 성격이 다른 하나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었죠? 여러분, 기본 기능, 확보 기능, 개발 기능, 또 뭐가 있어요? 보상 기능, 그리고 여기 많이 나와 있는 유지 기능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가 유지 기능이 나와 있지? 라고 하시면 아니돼요. 자, 보시면 이직 관리, 노사 관계 관리, 안전 보건 관리 모두 유지 기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복리후생 관리는 무엇에 대해 해당합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복리후생 하면 보상이라고 떠올려 주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 기능이었지 라는 것을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6번으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요건 중에서도 인적 요건 밑줄 직무 요건 중에서도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디에? 인적 요건에 큰 비중을 두고 정리 기록한 문서. 그래서 이렇게 고용훈련 승진 등의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너무 쉽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문제가 참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렸었어요. 뭐라고 했죠?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를 가지고 메인이 됐던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잠깐 좀 자리를 비운 적도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매번 출제가 됩니다. 라고는 얘기를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 포인트다. 여러분 직무 기술서 하면요. 뭐가 메인이에요? 직무. 진짜 일이 중심이다. 일 중심이다. 이런 말편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특징들을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도달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직무 설계 방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과학적 관리법. 과업을 최대한 가능한 요소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직무순환. 요거 매번 언급됐던 얘기예요. 그쵸? 네. 많이 봤죠? 서로 다른 직무를 담당해서 여러분 바꾸어서 담당해보고 그래서 직무를 교대하는 방식. 그죠? 그것이 바로 직무순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무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직무교차가 들어가 있네요. 직무교차는 요 말이죠. 이렇게 다른 작업자와 공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다는 거 포인트로 짚고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죠? 직무충실화. 직무충실화 하면요. 책임과 권한이라는 이런 말편들이 있어야 되죠. 직무충실화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과업을 보다 작은 요소로 분할하고 나누어 담당하여 종업원의 숙련도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 전문화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쵸? 네, 직무 전문화다. 좀 길게 써야 될까요? 자, 직무 전문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충실화가 아니라 직무 전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바꿔서 기록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직무 충실화 하면요. 이렇게 키워드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 직무 충실화 하면요. 떠올라야 하는 키워드 이렇게 책임과 권한 책임이 여러분 높아지겠죠. 그쵸? 책임과 권한이 늘어난다. 이런 말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허즈버그 이 요인을 뭐 이렇게 근거로 하여 기초로 하여 이런 말편이 이렇게 뭐요? 직무 충실화 앞에 설명 꾸며주는 말로도 언급이 되는 지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내용은 1급에서 빌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살짝 가미를 해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2급인데 2급 같지 않은 문제도 뒤에 나오거든요. 왜? 100점 맞을까봐. 그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수험자분들이 모두 100점 맞을까봐 그런 문제, 새로운 문제도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봤고요. 자, 8번. 기업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 대응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과 근로, 아웃소싱, 그죠? 임시직을 고용한다. 다 맞는 얘기이지만 부족해 죽겠는데 다운사이징 어때요? 약간 보너스 같은 문제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쓰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런 다운사이징은 과잉 상태. 이렇게 과잉 상태의 전략이다, 대응 전략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운사이징 말고도 여러분 직무 공유제, 직무 분할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직무 분할제, 여러분 쉐어링 한다고 하죠. 공유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과잉 상태는 우리가 직무 공유제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다. 그 다음에 뭐 정리해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선발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쵸?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 선발 도구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쵸?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타당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신뢰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자,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당초에 측정하려던 의도하였던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정확하게라는 것 때문에 앞에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내가 측정하려는 의도대로 그렇게 측정을 하였는가? 이것은 신뢰성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다. 전반적인 뜻을 살펴주셔야 돼요. 너무 이 정확이라는 것에 막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혼돈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험. 재시험법.
대체 형식 방법, 양분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여러분, 시험, 재시험. 그죠? 다시 보고 또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험을 보고요. 리테스트 한다는 얘기니까요. 뭐에 대한 것을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내용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선발 도구의 문항이 그 직무 성과와의 관련성을 진짜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게 바로 내용 타당성.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세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베스트죠. 네, 좋습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넘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자, 보기에 대한 박스. 자,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 방법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무평가를 위해서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고객, 그쵸? 등등등등등등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외부인까지 모두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360도 다면평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지문으로 많이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 보기로도 보기 박스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객관식 문제로요. 객관식 문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가 또 된다고 했죠? 이렇게 360도 여러분 다면평가를 가져다가 요 자신을 딱 드러내놓고 이렇게 빼버리고 사지선다형 동그라미 1번 다면평가라는 것은 자신을 제외하고 여러분 직속상사, 부하직원, 동료, 고객 등 등등등 외부인까지 평가자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오답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어요. 그럼 지금 왜 또 강조할까요? 이렇게 다면평가라는 것은 답은 아주 확실시하게 여러분 아마도 자연스럽게 2번 채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온다라면 또 객관식 문제로서 출제될 수 있죠. 그렇죠? 다면평가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360도 다면평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다면평가를 가지고 뭐를 자신을 제외한 이런 말표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도를 짚어드리면서 다음 출제 시에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다.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약간 떨리죠. 그쵸?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다. 만약에 또 다면평가를 낸다라면 똑같은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약간 각색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기박스보다 객관식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교육훈련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와서 뭐야? 라고 아마 심드렁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앞부분이 이렇게 유난히 좀 쉽고 내 눈에 답이 그냥 쑥쑥 들어올 때는 야심찬 문제가 뒤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상급자는 강의실에 강사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역할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하여 안내, 조직, 피드백, 강화를 제공하는 교육훈련 방법이다.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상급자는 강의실에 강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라고 하면 그렇죠? 코칭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까지 언급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금 또 한번 보기로도 언급될 수 있고 여러분 코칭 띵띵 해놓고 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열거되면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로도 출제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구나. 액션 러닝 하면요. 행동 지향적인 이런 말편. 그렇죠? 행동 지향적인 교육 방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언급이 된다라는 거 우리 보기 박스로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액션 러닝. 그렇죠? 행동 모델법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교재는 행동 모델링법. 그죠? 행동 모델링법이라고 해서요. 가장 이상적인 행동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교육 참가자들이 이 행동을 계속 거듭함으로써 그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네, 행동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감수성 훈련,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바라보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얘기했었어요. 성장의 욕구, 그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훈련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수성 훈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따라서 정답은 재빠르게 1번을 선택해 주셨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 저처럼 키워드라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지문을 쫙 다 기억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라도 꼭 좀 기억날 수 있도록 강하게 임팩트 있는 단어들을 체크를 했던 우리 본 수업 시간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책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키워드 학습을 조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관리 방침에서 여러분 우리 영공주의랑 능력주의 비교했던 것을 기억해 주실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영공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능력주의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성취 동기를 증대시킨다. 합리적 기준이며 가치, 목적적 기준이 된다. 맞아요. 자, 승진 요소는 직무 수행,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무 수행 능력, 업적 성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고. 자,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의 제시가 용이하다. 용이하진 않아요. 좀 더 쉬운 거는 적용이 쉬운 것은 사실은 영공주의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영공주의는요. 그냥 근속연수로 따박따박 정해버리면 되죠. 연수가 차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세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능력주의 승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굉장히 어렵고 능력 평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너무 쉽다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시가 용이하다? 쉽다라는 얘기라는 건데 능력 평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 어렵다. 이렇게 교체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서 기억을 해두는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죠. 공부가 원활하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능력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거나, 그쵸? 혹은 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하는 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어요. 왜? 평가 기준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객관성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성이 객관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객관성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편. 그런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끊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객관성 하나 끊어서 기준 제시 하나 끊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요. 우리 이렇게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기준. 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능력평가 기준 이런 거 제시하는 거 어렵다라고 적어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객관적이기 어렵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거, 네. 뭐 곤란하다, 뭐 이렇게 책에 있는 표현처럼 써도 좋고요. 어렵다 이렇게 해도 다 말뜻은 통하죠. 그렇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자, 좋습니다. 13번 법정 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생리휴가, 그죠? 경조휴가, 경조사, 그죠? 요거 어때요? 법정이었나요? 아니다. 그죠? 약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눈에 띄어요. 그죠? 경조사 휴가만 있었습니까? 약정 휴가로? 아니요.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여름에 휴가다 이렇게. 그죠? 하계 휴가. 하계 휴가. 또 뭐가 있었죠? 포상으로 받는 포상 휴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해놓을까요? 약정휴가.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생리휴가, 출산 전, 연차 유급휴가. 그렇죠? 네. 이 또한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자, 퇴직급여 중 근로자가 퇴직 후에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사전에 정해놓고 기업이 적립을, 여러분 뭐 한다고요?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퇴직금을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적립금을 운용을 누가 하고 있다? 회사가.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는 거. 자, 그것 또한 여러분 누구 거? 회사 거. 이런 것들은 확정급여형이 맞죠. 그쵸, 여러분?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한단 말이에요. 퇴직연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재빨리 4번인 걸 알았을 건데 이게 바로 회사의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이런 운용 수익, 운영하다가 마이너스 난 손실 여러분 메꿔줘야 하는 사람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회사한테 있다라고 하면 확정급여형이겠지만, 자, 회사가 이렇게 여러분 적립을 해 두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퇴직급여의 목적으로.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 이 운용을 하는 거, 이 주체가 여러분 누구한테? 근로자한테 있다. 그래서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는 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뭐였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라고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두 가지 비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 듣고 싶어요. 그쵸? 네, 근로자를 전인적 인간으로서 여러분 매번 언급됩니다. 어떻게 보기가 변하지 않죠.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복리후생 제도는 무엇이라고 하죠? 홀리스틱이라고 하죠. 정답 너무 재빠르게 2번입니다. 라고 여러분 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 알아두셔야죠. 카페테리아. 여러분 어때요? 카페테리아식이라고 하면 카페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다? 진짜 여러분 원하는 거 뭐가 있어요? 뭐 케이크도 있고, 그쵸? 뭐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 케이크도 있고 뭐 타르트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 마카롱도 있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이렇게 카페테리아식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복리후생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다. 특징들을 기억해 주는 게 좋겠고, 라이프 사이클은 말 그대로 그렇죠. 연령대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르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죠. 차이를 둔다
그런 것이 바로 라이프 사이클의 복리후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계속 목이 메이네요. 자, 16번. 자,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1급에 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근로소득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도 알 것은 같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1급으로 몰아주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따라서 받은 일시금,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자, 국외 소득, 그죠? 월 100만 원. 맞죠? 자, 또 퇴직 후 수령하는 500만 원 이상의 동그라미 500만 원까지죠. 이상 아닙니다. 이상이라니요. 넘어도 여러분 인정해 주나요? 올바르지 않죠. 과세합니다. 이렇게 느낌만 잡아줘도 충분하세요. 물론 그러면 퇴직 후니까 맞아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근로하는데 수령한 게 아니죠. 그쵸? 퇴직한 후에 수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을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하죠.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풀이는 정말 1급자들이나 심도 있게 여러분 기억해 줄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2급자답게 어때요? 이렇게 직무 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죠, 여러분? 500만 원까지.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 올바르지 않아서 그래 이거는 비과세 아니고 과세해야 돼 라고까지만 전달이 됐어도 됐다. 그래서 이것이 퇴직 후라서 근로소득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 금액도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여러분 500만 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난이도에 맞춰서 급수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그렇구나. 이런 내용들은 비과세 금액이 맞아떨어지죠.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17번 이런 거 요즘 디테일하게 자꾸 나와가지고 난이도가 정말 자꾸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외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왠지 안 외웠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대상자로 올바르지 않는 거니까 대상자 아닌 자, 즉 대상에서 제외자, 대표적인 친구들만 밑줄 치고 기억합시다 라고 했던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일주일 고용된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1개월 미만에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면 1개월 미만이 맞아야 안 맞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제외자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무제도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해서 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그 근로시간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합의하에 근로시간으로 봐줄게. 그렇게 봐줄게. 뭐죠? 간주 근로시간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뭐죠? 어느 주, 어느 날, 항상 만날 나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죠?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주, 어느 날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표현이 언급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재량근로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재량근로시간제라고 한다라면, 보통 이런 거, 취재, 연구, 그들은 뭘로? 보여줘야죠. 그쵸? 실적물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취재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연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근로시간보다는 성과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재량 근로시간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량 근로시간도 당연히
합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맨날 나왔던 거 선택 근로시간제 언급되어 있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말표현이 조금 더 원활하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말표현을 써요.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날지 누가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런 말표현들이 핵심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9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된대요. 한번 가입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돼.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외쳐주세요. 여러분, 클로즈드 다쳐버렸어.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도 기억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클로즈드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떻습니까?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만 채용을 하고, 그렇죠? 일단 여러분 채용된 그 근로자도 그 자격을 상실하면 근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굉장히 지배력이 강하다. 이런 말표현을 쓰면서 클로즈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길게 해봤습니다. 정답은 자,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일정 기간을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메인터넌스 숍이라고 얘기하는 정답 4번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즘 그리고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 언급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프리퍼렌셜 숍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여러분 뭘요? 그렇게 조합원에게 고용상에 뭘 준다?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가 프리퍼렌셜 숍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자, 경영 참가 방법 중 직접 참가 방식, 그렇죠. 직접과 간접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뭐가 있었어요? 직접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 언급되어 있는 락커 플랜, 스켈론 플랜, 그죠? 노사협의 제도, 노사 공동 결정 제도까지 직접 참여였습니다. 간접 참여, 그렇죠. 종업원 지주제도 이렇게 언급드렸었어요. 따라서 직접 참가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스톡 옵션. 그렇죠? 네. 그래서 간접 따져보자 라고 하면 간접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누자면 그렇게 나누어야겠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실무 프로그램으로 무엇을요? 네, 실무도 어떻게 문제풀이 하는지 요즘 들어서 자꾸 직접 변경하라는 문제 너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지 그런 깨알 같은 팁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다 맞아야지 라는 것은 괜히 부담감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오답이 계속 반복적이진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